quality life. Staria Lounge. 안녕하세요, 맨발TV입니다. 오늘은 스타리아 구매 가이드를 기존에 여러 개 영상으로 나눠져 있던 것을 대폭 보강해서 한 번에 이 영상 하나만 보고도 완벽히 고를 수 있게끔 최대한 다 넣어서 준비해 봤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결론으로 뭘 사야 하는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제 지출 비교요. 각 인승별 세금 보험을 포함한 10년간 실지출비를 계산해 봤습니다. 두 번째, 옵션을 하나의 표로 만들었고요. 꼭 필요한 것만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표는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트림별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과 각 옵션명에 어떤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지 세부표로 준비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시트 관점에서 인승별로 시트가 어떻게 다르고 차박 시 공간이 얼마나 나올지, 그리고 캠핑카로 활용 시 시트를 제거해야 하는데요. 시트를 제거할 때 차박 캠핑카별로 어떻게 공간이 나올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패밀리카, 캠핑카, 화물 각 용도별로 차종 선택 가이드를 말씀드리고, 다섯 번째는 API 모델과 디젤 모델 장단점을 비교해서 상황에 맞게끔 고를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실물 사진을 보시고 앞에서 말한 내용들을 최대한 쉽고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실물 외관의 디자인이나 컬러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리뷰를 드리지 않고 사진을 쭉 넘기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라운지 7인승 흰색 옆문을 열었을 때 사진이고요. 옆문이 굉장히 넓게 열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운지 흰색 정면 사진이고요. 측면 사진입니다. 마찬가지로 라운지 흰색 측면 사진이고요. 자, 이거는 투어러 베이지색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 확실하진 않은데 베이지색이 나오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투어러의 디자인을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뒷부분 투어러 뒷면 사진이고요. 네, 라운지 그레이 색상 차량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레이 색상이 가장 무난해 보이기는 합니다. 이건 스윙 도어를 적용된 카고 모델이고요. 자, 블랙 색상입니다. 네, 실내 라운지 7인승 2열 시트고요. 이 부분이 중요한데 10.25인치 디스플레이 적용한 사진이 왼쪽, 적용하지 않은 사진이 오른쪽입니다. 굉장히 차이가 크죠? 예, 전동 도어 버튼, 선루프가 없는 모델입니다. 자, 스타리아 인승 등급 옵션을 선택할 때 결론입니다. 세부 내용은 뺐고요. 중요한 것만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내 차를 캠핑카나 차박으로 활용할 목적이시라면 가성비나 세금, 그리고 승차감을 고려, 그리고 4륜 선택을 고려했을 때 투어러 11인승이 가장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4륜 선택과 승차감이 아니라면 카고 3호밴은 인원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내 탑승 인원이 3명이면 3밴, 3명 이상이면 5밴. 그렇게 선택하면 덤으로 스윙도어도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등급은 무조건 모던 등급을 선택하라. 이유는 2열 플래시 글래스나 전동도어 트렁크를 선택하시려면 모던 등급에서만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꼭 선택할 옵션은 4륜과 2열 플래시, 그 다음에 전동도어, 지능형 운전 시스템은 꼭 선택을 해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자, 만약 내 차가 데일리카나 패밀리카로 활용할 예정이시라면 회전 시트를 활용할 경우에는 라운지 9인승, 그렇지 않다면 7인승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꼭 탑승하지 않아도 되는 인원을 시트를 넣는 순간 공간이 협소해지기 때문에 굳이 탑승 인원이 많지 않다면 시트가 적은 것이 유리합니다. 자, 뒷좌석에 탑승의 안락함을 원한다면 7인승에 있는 릴렉션 시트를 선택하셔야 되고요. 그러려면 7인승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음악이나 영화, 사운드를 좋아하신다면 보스 사운드를 선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빌트인 캠 옵션은 아직 성능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제 블랙박스를 사시면 가성비가 더 좋겠죠. 자, 첫 번째 스타리아 구매 실 주출비입니다. 구분을 3호벤, 고급의 7구인승, 그리고 투어러의 9인승도 여기에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은 인승으로 구분이 돼서 부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격을 보시면 3호벤이 2,756만원에서 2,952만원, 라운지가 7인승이 4,130만원, 그리고 9인승이 3,661만원에서 4,048만원, 11인승이 2,932만원에서 3,084만원입니다. 가격 차이가 1,0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죠. 자, 주요 특징을 보시면 3호벤은 화물 용도가 메인이고요. 라운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실내외 고급 내장이 주요 특징입니다. 11인승은 낮은 가격과 세금이 특징이고요. 연료를 보시면 세 가지 트림별로 다 모두 다 디젤과 LPI를 선택하실 수 있고요. 마력과 토크를 보시면 디젤이 177마력에 44토크, LPI가 240마력에 32토크입니다. 속도 제한을 보시면 11인승만 속도 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화물배는 속도 제한이 없지만 고속도로에서 1차선 주행은 금지입니다. 자동차세를 보시면 화물이 28,000원 연간 자동차세입니다. 디젤이 7구인승 같은 경우에는 57만원, LPI 같은 경우에는 91만원입니다. 11인승 같은 경우에는 65,000원입니다. 시등록세는 11인승과 3호배는 5%고요. 고급 모델인 라운지 모델은 7%입니다. 대략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해봤을 때 5%면은 만약에 3,000만원에 5%면은 150만원 정도가 되겠죠. 4,000만원에 7%면은 280만원 정도가 될 겁니다. 개별 소비세는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되는 게 이 개별 소비세는 이미 차값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류비는 대략적으로 달에 한 15만원 정도 나온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보험료는 기존에 내가 승용차를 타고 있다는 기준으로 구분했을 때 승용에서 화물로 넘어가거나 승용에서 승합으로 넘어갈 때 완전 리셋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 보험료 기준으로 100만원 가량이라고 잡았고요. 7구인승이나 9인승은 기존 승용에서 승용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내시던 보험료 그대로 내시게 됩니다. 승차감은 화물이 판스프링이고요. 라운지나 투어러는 둘 다 멀티링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필요한 옵션만 딱 넣었을 때 화물이 3,200만원, 라운지 모델 7구인승이 4,500만원, 그리고 투어러 모델이 3,500만원 수준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포함해서 계산해 보시면 화물이 3,424만원, 라운지 모델이 4,815만원, 투어러 모델이 3,745만원 수준입니다. 10년간 세금을 계산해 봤는데요. 화물이 28만원이죠. 28,000원 곱하기 10이니까 승합 모델도 65,000원 곱하기 10이니까 65만원입니다. 고급 모델인 라운지나 투어러의 9인승 그리고 라운지 7구인승 같은 경우에는 디젤과 IPI가 좀 다르지만 그렇게 해서 10년간 차량 감가상각을 총합 계산해서 디젤이 414만원, LPI가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스타리아 트림별 옵션입니다.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표 한 장으로 준비를 했고요. 표를 보시는 방법은 트림별로 구분되어 있고 등급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표 안에 적힌 숫자는 가격을 의미하고요. 숫자가 적히지 않은 빈 공간은 옵션을 넣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칸에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것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숫자 밑에 글자가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은 예를 들어 테크 1을 선택하시려면 내비 2를 반드시 선택해야만 테크 1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하나씩 보겠습니다. 카고 모델의 스마트 등급을 보시면 멀티미디어 라이트, 멀티미디어 내비 1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이 옵션명을 봤을 때 한 번에 알기가 힘들죠. 그래서 뒷장에 이렇게 옵션표를 준비했습니다. 멀티미디어 라이트를 보시면 카고가 75만원, 기능이 8인치 LCD와 후방 모니터, 하이패스,
요 8인치 LCD는 우리 10.25인치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랑 다릅니다. 앞번에 설명했던 사진에 있듯이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멀티미디어 내비 1은 뭘까요? 가격 차이가 꽤 나는데 멀티미디어 내비 1은 225만원입니다. 기능은 10.25인치 디스플레이, 블루링크, 폰 프로젝션, 카페이, 그리고 스마트키, 주행보조, 지능형 크루즈, 풀 오토 에어컨, 요 전체를 포함해서 225만원입니다. 내장의 이미지를 봤을 때 내비원을 꼭 선택해야 될 것처럼 보입니다. 자, 스마트 등급에선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멀티미디어 옵션 뿐이죠. 그래서 내비1을 선택했을 때 풀업 가격이 225만원입니다. 카고의 모던 등급을 보시겠습니다. 일단 카고는 사륜과 썬루프를 선택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내비2를 보시면 내비1 가격보다 30만원이 적죠. 차이를 보시겠습니다. 225만원에서 195만원이고요. 내비2는 모든 기능이 동일한데 이미 모던에 스마트키가 포함되어 있어서 요 가격이 30만원이 빠져서 요 가격 차이가 나는 겁니다. 기능이 완전히 내비1과 동일합니다. 자, 익스테리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3벤이 55, 5벤이 85인데요. LED 헤드램프, 주간주행 등, LED 포지셔닝 램프, 2열 플래시 글래스, 요렇게 포함해서 익스테리어 옵션으로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컴포트 1을 보시겠습니다. 3벤이 85, 5벤이 110만원인데요. 컴포트 1을 보시면 파워 테일게이트, 앞좌석 통풍, 운전석 전동 시트, 이렇게 3벤이 구성되어 있고요. 5벤은 요 3개를 기본 품목으로 제공하면서 럼버 서포트와 ECM 룸밀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테크 1을 보시겠습니다. 110만원이고요. 전방 주차 경고, 서라운드 뷰, 무선 충전, 요 3가지 기능을 넣어서 110만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컴포트 1이나 테크 1을 선택하시면 스윙도어를 선택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셔야 됩니다. 빌트인 캠은 보조 배터리가 달린 블랙박스인데요. 이 부분은 결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싸제로 나온 블랙박스가 굉장히 사양이 좋은 것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카고의 모던 등급의 기타 옵션으로는 윈도우 벤이라고 해서 우리 뒤에 화물 공간에는 창문이 없죠. 그 창문을 넣는 옵션이 3벤이 30, 5벤이 20입니다. 그렇게 해서 카고 모던의 요 옵션들을 다 선택했을 때 556만원의 프로 가격이 나옵니다. 투어러를 보시겠습니다. 투어러의 스마트 등급은 이제 여기서부터 사륜을 선택할 수 있지만 스마트 등급은 썬루프는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멀티미디어 보시면 라이트와 내비가 있는데요. 카고와 완전히 동일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등급에서 사륜과 내비 1을 선택했을 때 요 가격이 좀 잘못되어 있는데요. 다 선택했을 때 풀업 가격이 420만원입니다. 투어러의 모던 등급을 보시면 썬루프를 여기서부터 모던부터 선택할 수 있고요. 썬루프를 선택하시면 운전석 위쪽에 있는 루프 트레이 수납 공간을 선택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멀티미디어 내비 2를 보시면 카고와 동일한데요. 카고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 익스테리어를 보시겠습니다. 익스테리어는 카고와 동일한데 투어러에서는 이 18인치 알로이 휠이 제공되고요. 특이하게 11인승에서는 앞에 전방에 외관 디자인으로 있는 포지셔닝 램프가 법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해서 11인승에서는 5만원이 더 저렴합니다. 그 다음 컴포트 2를 보시겠습니다. 컴포트 2의 91인승을 보시면 70만원이고요. 동일하게 파워 테일게이트, 앞좌석 통풍, 운전석 전동 시트가 들어가고요. 럼버 서포트와 ECM 룸밀러, 이렇게 해서 7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테크 1을 보시겠습니다. 테크 1의 투어러를 보면 135만원이고요. 전방 주차 경고, 서라운드 뷰, 무선 충전, 후석 음성 인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테크 1을 선택하시려면 이 내비 2를 반드시 선택하셔야 됩니다. 테크 2를 보시겠습니다. 투어러의 테크 2를 보시면 125만원이고요. 전동 도어, 전동 트렁크, 안전 하차, 요 3개가 묶여져 있는 가격이 125만원입니다. 요거는 반드시 선택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 라운지 모델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프레스티지 보시면 사륜과 썬루프 가격이 거의 유사하고요. 컴포트 2를 보시겠습니다. 컴포트 2의 라운지를 보시면 50만원이고요. 2열 플래시 글래스 썬커튼, 여기에 60만원을 추가하면 보스 사운드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요렇게 구성하는 방법이 있고요. 컴포트 2와 테크 1을 넣어서 보스 사운드를 포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컴포트 2를 선택하시고 컴포트 2를 선택하셔야만 테크 1을 선택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220만원 가격에 테크 1은 10.25인치 디스플레이 후축방 모니터 서라운드 뷰 동일하고 여기에 보스 사운드가 기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컴포트 2와 테크 1을 같이 선택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요 뒷장에 컴포트 2의 가격이 좀 잘못됐는데요. 110만원으로 변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테크 2를 보시겠습니다. 테크 2의 라운지는 동일하게 전동도어, 전동 트렁크, 안전 하차 시스템이 동일합니다. 스마트를 보시겠습니다. 스마트는 라운지에만 있는 옵션이고요. 스마트 보시면 130만원에 디지털 키, 터치 도어 핸들, 무선 충전, 후석 뷰, 빌트인 캠. 개인적으로는 이런 디지털 키나 터치 도어가 큰 편의성을 가질까 의문이고, 후석 뷰, 뒤에서 앞좌석에서 뒷좌석의 얼굴을 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 그리고 빌트인 캠의 효용성은 앞서 설명드렸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프레스티지에서 이 전 옵션을 다 선택했을 때 860만원의 가격이 나옵니다. 라운지의 익스프레이션을 보시면 컴포트 2 요 다른데요. 컴포트 2 라운지의 컴포트 2를 보시면 여기에 보스 사운드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빌트인 캠을 익스프레이션에서는 따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프레이션을 선택하시고 전체 옵션을 다 선택했을 때 461만원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번 필요한 옵션만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각 인승별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카고의 스마트 등급 하시면 당연히 내비 1을 하셔야겠고요. 모던 등급을 하시면 내비 2의 익스테리어, 그 다음에 스윙도어는 이제 캠핑카 쓰시는 분들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화물이나 캠핑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컴포트 1 정도, 요 정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투어러의 스마트는 당연히 내비 1, 그리고 사륜, 요 정도 선택하셔서 프로 가격이 230. 투어러의 모던 등급은 사륜, 내비 2. 익스테리어는 개인 취향이긴 하지만 이 익스테리어를 안 했을 때 조금 외관이 부족하니까 일단 선택을 하고요. 여기에 테크 1 정도 선택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라운지는 사륜 넣고 썬루프 넣고, 그 다음에 컴포트 2와 테크 1 정도, 요 정도 선택하실 것 같습니다. 익스프레이션은 당연히 사륜, 썬루프, 컴포트 2 정도는 약간 개인의 취향이니까 요 정도로 필수 옵션을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네, 세 번째 스타리아 트림별 시트에 대한 옵션입니다. 각 트림별로 시트 구성이 좀 다른데요. 이 부분을 한번 세분화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림별로 구분했고 인승별로 구분했습니다. 가장 기본인 카고부터 보시면 이 부분은 거의 요즘에 나온 차들은 다 포함되어 있죠. 수동 높이 조절, 암레스트 조절, 앞좌석, 동승석의 슬라이딩, 리클라이닝, 요게 카고 3인승에 포함되어 있고요. 3인승의 스마트 등급에 포함되어 있고요. 모던 등급에서는 요 기능을 모두 제공하고 인조 가죽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5벤에서는 이 스마트 등급 모든 걸 포함하고 2열 시트에 고정식 수납함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 모던에서 인조 가죽을 선택할 수 있고요. 자, 요 모든 기본 품목을 포함한 채로 투어러의 11인승이 기본 품목을 제공하고요. 2열에서 4열 풀플랫 시트, 요 부분이 풀플랫 시트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요 투어러의 스마트 등급에서는 이렇게 카고를 기본 제공하고 풀플랫 시트가 제공됩니다. 투어러의 모던에서는 동일하게
인조 가죽을 선택할 수 있고요. 9인승에서는 당연히 4열이 없으니까 2, 3열만 풀플랫 시트가 됩니다. 요 뒤에 공간 부분은 뒷장의 사진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요 모든 투어러의 스마트 품목을 기본 제공하고요. 대신 라운지에서는 인조 가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 전동 시트, 4웨이 럼버 서포트, 앞좌석에 열선, 통풍 암레스트, 그리고 9인승은 2열이 회전됩니다. 여기에 모든 기본 품목을 제공하고 인스퍼레이션에서는 인조 가죽에서 나파 가죽 시트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동승석에 워크인 디바이스라고 해서 시트 측면에 전동으로 전동 방식 버튼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워크인 디바이스가 제공됩니다. 그리고 전동 시트가 제공되고 2열 열선과 통풍 시트가 제공됩니다. 자, 라운지 9인승의 인스퍼레이션 모든 품목을 제공하고요. 7인승에서는 2열 릴렉션 시트가 제공됩니다. 회전은 안 됩니다. 그리고 3열은 3점식에서 2점식으로 바뀌면서 카시트 고정이 안 됩니다. 뒤에 공간 부분을 설명드릴 텐데요. 투어러의 11인승이 풀플랫 시트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그림의 비율로 대략 계산해 봤을 때 83cm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람 한 165kg를 가진 사람이 앉은 키가 한 80cm에서 85cm 정도 되는데 머리가 아마 닿을랑 말랑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예전에 스타렉스도 여기에 침상 높이를 30cm 이상 두질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앉아서 자식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여기가 높으면 수납 공간이 커지지만 또 머리가 닿기 때문에 대략 한 3-40cm 사이에서 침상 높이를 제작했는데, 시트를 이렇게 눕히면 기존 시트의 높이도 있는 데다가 이 접힌 시트의 높이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그 30cm를 맞추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2, 3, 4열을 다 접었을 때 한 140에서 160 사이의 거리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9인승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100에서 120 사이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냉장고나 요즘 잘 나오는 캠핑 박스 같은 걸 두고 여기에 차박 매트를 두시면 오히려 이 컨셉이 더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뒤에 짐도 실을 수 있고 필요할 때 꺼내서 캠핑을 하시다가 다시 집어 넣어서 침상으로 만드는 이런 공간감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시트를 제거한 기준으로 캠핑카 용도는 어떻게 바뀔까요? 시트를 완전히 제거하는 경우 2열 회전 시트를 사용해서 2열만 남기는 경우, 그리고 풀플랫 시트를 전체를 활용하는 경우로 구분해 봤고요. 시트를 완전히 제거하는 건 캠핑카가 되겠죠. 그리고 2열 회전 시트만 남기는 경우에는 뒷부분에 3, 4열 공간만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세미 캠핑카라고 제가 명명을 했습니다. 풀플랫은 그 안에 설비들을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단순 차박 형태가 되겠죠. 자, 시트를 완전히 제거하는 경우에는 가성비를 고려했을 때, 최적이라고 명칭을 불렀지만 가성비를 고려했을 때 3벤이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가격이 저렴하고, 그리고 어차피 다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작업하기에도 3벤이 더 수월합니다. 자, 2열 회전 시트만 남기고 사용했을 땐 2열 회전 시트는 라운지 9인승 밖에 없기 때문에 그 라운지 9인승이라고 했고요. 풀플랫 시트는 당연히 투어러 11인승이 완전히 풀플랫이 되기 때문에 이 풀플랫 시트를 11인승이라고 일단 정했습니다. 추천 등급은 다 높은 등급인 모던, 인스퍼레이션, 모던으로 뒀습니다. 이유는 등급 차등을 뒀는데 가격 차가 크지 않고요. 그리고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훨씬 넓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했고요. 필수 옵션이라고 넣었는데 캠핑카에 꼭 필요한 옵션을 2열 플래시 글래스입니다. 요거는 캠핑카든 아니든 꼭 넣어야 할 필수 옵션입니다. 자, 근데 캠핑카로 활용할 때 스윙 도어가 있으면 장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문을 창문 형태로 이렇게 열어두면 개방감이라든가 짐 꺼내기라든가 이런 거 부분에서 유리하고요. 자, 여기 2열 회전 시트 사용한 세미 차박 경우에는 카고에선 못 넣으니까 사륜을 기본적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투어러에 사륜 넣고, 이 포지셔닝 램프는 제가 오타입니다. 제외 옵션은
세미 차박을 하더라도 라운지 모델을 옵션 선택할 때 선커튼 옵션이 있는데요. 이 옵션은 물론 플래시 글래스랑 묶여 있긴 하지만 나중에 만약에 빼실 수 있다고 하면 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바깥에서 선커튼을 치더라도 안 보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커튼을 달아야 되기 때문에 중복 투자가 돼서 제어 옵션으로 넣었습니다. 추천 옵션으로는 전동 트렁크를 넣었고요. 전동 도어는 카고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2열 회전 시트 사용한 세미 캠핑 같은 경우에는 썬루프, 전동 도어, 전동 트렁크, 필요하신 분은 보스 사운드, 워크인 디바이스. 요 기능은 2열에서 조수석을 앞쪽으로 밀었다가 접었다가 하는 버튼이 의자 측면에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아니면 문 밖으로 나가서 의자를 접고 뭐 앞으로 밀고 하는 과정이 조금 번거롭거든요. 요 버튼 하나로 좀 편해지는 상황이 많이 생길 겁니다. 자, 풀 플랫시트 이용하는 차박인 경우에는 후석 음성 인식을 추천 옵션으로 넣었거든요. 후석 음성 인식은 가령 이런 겁니다. 2열에서 여기에 센서가 있어서 에어컨을 켜줘, 히터를 켜줘, 히터 온도를 올려줘, 뭐 블루투스를 연결해줘, 뭐 그다음 음악을 틀어줘, 이런 것들을 차 안에서 1열로 가서 버튼을 누르고 제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추천 옵션으로 넣었고요. 그리고 차박인 경우에는 어차피 캠핑 장치들을 뭐 설치를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썬루프를 넣고 밤에 주무실 때 별을 보며 주무시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추천 옵션으로 넣었습니다. 다만 이 2열에 있는 썬루프는 이렇게 뒤로 열리거나 하는 구조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스카이 창 용도로만 활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캠핑카를 개조할 때 물론 장치들이 엄청 많지만 딱 스타리아에 맞춰서 몇 개만 추천드리면 전동 트렁크 버튼이 옵션으로 이미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고요. 이 전동 트렁크 버튼은 이미 차량 뒷면에 여기 버튼이 있는데 안쪽에서 실내에서 차가 있으면 이 뒷부분이고요. 실내에서 문을 열 수 있게끔 추가 버튼 하나 더 만들어 달라는 요청입니다. 요게 있고 없고 함으로써 편리함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아니면 밖으로 나와서 여기서 버튼 눌러서 이렇게 열어야 되거든요. 요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1열 회전 시트 조수석 정도만 회전하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들은 뭐 썬루프가 있기 때문에 달지 못하지만 천장에 TV 같은 정도를 넣는 걸 캠핑카에서는 추천드립니다. 자, 루프에 뭔가를 얹었을 때 어떻게 바뀌냐? 팝업 텐트라고 하죠.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지붕이 열리는 형태. 보통 캠핑카에서 많이 하고 있죠. 이런 형태일 경우에는 2열 회전 시트를 실내에서 사용을 하고 주무실 때 위에 두 분이 주무시는 이런 형태도 굉장히 요즘 유행입니다. 이럴 때 제외할 옵션은 선루프 트레이입니다. 루프 트레이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설치해봤자 이 팝업 텐트를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복 투자가 되기 때문에 예, 자, 제외 옵션을 했습니다. 마찬가지 태양광 패널을 단다든가 루프 텐트를 다는 경우에도 어차피 여기에 천장에 렉을 올려서 이렇게 막는다면 이런 옵션을 넣으면 필요가 없겠죠. 다 가려지니까. 그래서 제외 옵션으로 두었습니다. 자, 스타리아 용도별 차종 선택 가이드인데요. 목적을 앞서는 시트 관점이고요. 일단 목적 관점으로 구분했습니다. 캠핑카를 개조하는 경우, 차박만 하는 경우, 패밀리카인 경우, 화물용인 경우. 캠핑카 개조는 앞서 설명드렸지만 가성비 관점에서 사무벤이 유리할 것 같고요. 다만 사륜을 넣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좀 오지로 많이 다닌다 그러면 11인승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11인승 혹은 9인승인데 세금 측면에선 11인승이 낫겠죠. 그리고 등급은 모던이고요. 카고의 스윙도어 주요 옵션, 그리고 꼭 선택해야 할 옵션은 플래시 글래스. 사륜은 카고에선 선택이 안 되고요. 선루프는 다시면 안 되고, 선택 옵션은 전동 트렁크 10.25인치 대비 서라운드 뷰. 자, 그렇게 해서 2,872만원, 2,952만원인데 모던이니까 2,952만원이죠. 여기서 요 옵션들을
여기 선택 옵션과 필수 옵션을 다 더해서 나온 토탈 가격이 3,417만원입니다. 나는 캠핑카를 전체 개조를 안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시트만 눕혀서 차박만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11인승이 가장 유리합니다. 세금 측면이나 여러 가지 관점에서. 등급은 동일하고요. 주요 옵션은 사륜 넣기를 추천드리고, 플래시 글래스 사륜 넣고 선루프도 넣으시면 개방감이 훨씬 좋아지겠죠. 선택 옵션은 전동 도어, 전동 트렁크, 10.25인치 내비, 서라운드 뷰, 앞서 설명드렸던 후석 음성 인식. 그렇게 해서 시작가가 3,084만원인데 이 옵션들을 쭉 다 선택하시고 나면 3,909만원이 됩니다. 다가족 패밀리카는 라운지 7인승을 추천드렸고요. 2열의 회전 시트는 아니지만 릴렉션 시트를 활용한 관점에서 패밀리카 추천드렸고, 필요한 옵션은 어차피 고급스러운 등급이다 보니까 뭐 천연 가죽이라든가 2열의 열선, 스마트키, 전동도어, 10.25인치 내비 정도. 이거는 지금 인스퍼레이션 기준으로 3,661만원에서 전체 옵션을 다 더했을 때 4,481만원이 나왔습니다. 화물은 옵션 하나도 선택하지 않고 그대로 2,872만원이 나왔습니다. 자, 다섯 번째, 스타리아 디젤과 LPI 모델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겠는데요. 유지비는 현재 주유비가 LPG가 800원, 디젤이 1,300원 수준인데요. 요거를 연비를 계산하면 6km, 디젤이 한 9km 정도 나옵니다. 요건 스타렉스 기준입니다. 구형 스타렉스 기준이고, 요 연비는 조금은 차이 날 수 있지만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6km를 가지고 월 1000km를 달렸을 때 LPG가 13만원, 디젤이 14만원이 나옵니다. 디젤은 다만 6000km마다 요소수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략 한 1년에 3번 정도 넣는다고 생각하고 3만원이 추가로 나갑니다. 결론은 유류비 거의 차이 없다가 결론입니다. 세금은 벤과 승합은 LPI든 디젤이든 동일하고요. 화물은 28,500원, 11인승은 65,000원. 다만 79인승에서 가격 차이가 좀 납니다. 디젤이 63만원, LPI가 대략 한 100만원 가량 합니다. 시등록세도 대략 200만원 동일하고요. 차량 가격은 스타리아에서는 30만원이 할인됩니다. 근데 디젤은 노후 시에 매연 관련 정비 비용이 들어갑니다. 뭐 카본 찌꺼기를 청소한다든가 여러 가지 부품들을 교체하는 경우가 일부 생기거든요. 그럴 때 부품 비용이 LPI보다 비쌉니다. 다만 정부에서 우리 노후 경유차 관련해서는 노후 경유차를 가지고 있다가 LPI 차, 친환경 차를 살 때 보상금을 지원해 줍니다. 그게 한 600 정도 하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유지비를 한번 생각해 봤고요. LPG 장점은 소음 진동 매연이 적죠. 유류비는 유사하니까 뺐습니다. 다음 단점은 스타리아에서는 가장 최고의 단점인데 사륜 선택이 안 됩니다. 두 번째, 충전소 부분은 대략 휘발유 경유 대비 한 7-80% 수준까지 이제 충전소가 확충이 되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충전소가 없어서 꽤 애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넣어봤고요. 지금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주행 성능은 예전 자동차 기준으로 오르막길 급가속 때 힘이 많이 딸렸는데 스타리아는 3,500cc로 바뀌었죠. 토크 32고요. 다만 직분사는 아닙니다. MPI고요. 직분사는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이 부분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요즘 나오는 가스차가 힘이 딸리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일단은 뭐 생각을 하지 마시고 고르실 때 이런 관점에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캠핑카로서의 디젤과 LPG인데요. 캠핑카로서는 무조건 디젤입니다. 왜냐하면 무시동 히터 옵션을 달아야 되는데 만약에 LPI 모델을 샀을 경우에는 차 밑에다가 다시 경유통 하나를 더 추가로 설치를 하셔야 되고, 내 차 연료는 LPG인데 무시동 히터용 연료를 위해서 경유를 채워놓고 또 쭉 쓰다가 비었는 걸 또 내 스스로 체크해 가지고 또 여기 주유소 가서 경유를 또 채워놓고, 이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자,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료는 소음 진동 예민하지 않고 사륜 선택해야 한다면 디젤, 캠핑카면 디젤, 사륜 필요 없고 현재 노후 경유차를 갖고 있다면 LPI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인승 등급은 패밀리 데일리카가 메인이면 7인승, 라운지 7인승입니다.
근데 회전 시트를 활용하고 싶으면 9인승, 차박을 하고 싶으면 11인승, 캠핑카를 완전히 개조하고 싶으면 카고 3벤을 추천드립니다. 옵션은 꼭 필요한 옵션은 사륜, 2열 플래시 글래스, 전동 도어, 지능형 운전 시스템, 요 4개는 꼭 필요한 옵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 스타리아 구매 가이드 영상을 마치겠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맨발TV였습니다.